성형하면 대부분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미용 성형을 생각하는데요. 선천적인 기형이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눈 밑에 뼈가 되게 얇은데 그 부분이 안압 때문에 깨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막히니까 코로 숨 쉬는 게 힘들죠. 많이 힘들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생긴 신체를 보통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재건 성형 수술, 다른 말로 치료 성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형외과 영역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다양한 방면에 걸쳐져 있는데요. 사실 미용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게 사실 현실이고, 저희가 성형외과 대표적인 교과서도 6권짜리가 있는데 미용은 그 중에 한 권일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선천 기형이라든가 외상, 또 뭐 종양, 뭐 수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다치시거나 아프신 분들 치료하는 주로 재건 위주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체 부위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의 마음속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돕는데요.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재건 성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형부터 외상 등 고통받는 환자를 재건 성형으로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태서 원장.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걱정은 깊어지죠. 태어날 때 양쪽 귀에 작은 혹이 있었다는 아이, 흔히 귀저지라 불리는 선천성 기형이었습니다. 이제 양쪽 귀에 작은 폴립이 있다고 알려주셨었어요. 좀 아이들이 좀 빠르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이게 자라면서 이 부분도 커지니까 혹시 놀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됐고, 그래서 빨리 이걸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아이가 많이 좀 고통스럽거나 통증으로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됐었고.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정하는 것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이한테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엄마는 남몰래 자책하기도 했답니다. 어른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괜히 이제 별건 아니지만은 엄마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스스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요.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가를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많이 검색이 되어 있고, 아이가 인지가 조금 아직은 안 되어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젖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같이 커질 수 있어서 유아기 때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요. 빨리 제거할수록 흉터가 잘 남지 않고 수술이 간단합니다.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좀 이제 보채거나 많이 아파하고 이렇게 할까봐 이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흉이 많이 지지 않고 기능적으로도 조금 문제 없이 잘 오늘 시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젖, 즉 부위주는 엄마 뱃속에서 배아가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연한 오류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100명에서 200명의 신생아 중에 1명꼴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성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건강에는 아무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귀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학령기 이전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님 걱정이 참 크실 텐데, 근데 귀젖은 대부분 기능적인 문제는 없고 외형적으로만 이상이 있는데요. 근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청력엔 문제가 없는지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귀 같은 경우에는 그 병변이 웨이도라든지 고막까지 병변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아들에 있어서 귀 안쪽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안쪽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면 이비인후과적으로 성형외과와 협진으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막 상태와 웨이도 상태 그리고 청력 검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제 갓 100일을 넘긴 나이인데 근데 낯선 환경에서 검사를 받는데도 울지도 않고 의젓한 모습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뿌리가 귀 안쪽까지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고막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반대편 한번 볼게요. 귀젖은 딱딱한 게 만져지기도 하는데요. 안쪽으로 연골 뿌리가 깊게 위치한 겁니다. 혹시나 연골 뿌리가 귀 내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고막 상태나 웨이도 상태도 깨끗했고요. 그리고 고막 운동성 계측 검사라든지 그리고 이음양 방사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안쪽에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외부적으로 성형외과적인 수술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됐는데요.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에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귀젖은 어떻게 제거할까요? 큰 쪽은 연골 뿌리가 좀 있을 확률이 좀 있고요. 이쪽 왼쪽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수술은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제거가 될 것 같고 어머니도 수술실에 동반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은 같이 보시겠어요? 네, 그럼 어머니도 같이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고 국소 마취 후에 부위주 하방에 최소한의 절개를 넣어서 일단은 제거할 예정인데요. 수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연골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연골이 만약에 있다면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든 연골을 다 제거를 해야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변 주위로 부분 마취 후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피부 안쪽으로 연골 조직이 있다면 연골과 안쪽 뿌리까지 제거해야 재발 위험이 없는데요. 다행히 연골 조직은 없습니다. 네, 수술은 잘 끝났고요. 다행히 피부와 피하 지방만 존재하는 상태여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절개만 했기 때문에 물론 흉터가 남기는 하지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정도이고 또 저희가 계속 흉터를 관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쪽 귀에 있던 귀젖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제거했죠. 회복이 빠른 시기여서 흉터도 빠르게 아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이 끝난지도 모르고 푹 자고 있는 아기. 엄마는 수술을 앞두고 고민도 걱정도 많았는데요. 귀젖이 깨끗하게 사라진 걸 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적인 곳과 이제 성형외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원스톱으로 혼자 이렇게 와서 아기 진료를 보고 시술을 하게 되어서 너무 속이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요. 다행히 또 수술이 또 잘 되었고 또 아기도 편안하게 지금 자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뭐 깨면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걸 많이 겪지 않고 많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병원을 찾은 이준혁 씨. 안과에서 이미 망막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요. 진짜 상태가 심각하죠. 이 눈뿐만이 아니고 눈 주변 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 무릎에 눈을 부딪혀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어요. 오른쪽 눈 밑에 뼈가 되게 얇은데 그 부분이 안압 때문에 깨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화골절인데요. 눈 주위의 뼈는 안구와 주변 근육 등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얇고 섬세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아래쪽 뼈가 부러진 겁니다. 문제는 안구와 주변 조직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이분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우측 안화의 하방의 파열골절을 수상하신 상태였고 타병원 거쳐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시행한 CT상 골절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였고 아무 수술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안구 함몰이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셔서 오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안화골절은 10대, 20대 남성이나 80대 이상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젊은 남성은 외상에 많이 노출되고 노인의 경우 낙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술을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연부 조직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시야 확보가 힘듭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골 유합이 돼버리고 또 연부 조직 손상 부분이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하는데 보통 수상 후에 7일에서 14일 그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준혁 씨도 부상을 당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붓기가 가라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태고 또 어떤 수술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요 부분 그렇죠. 요거는 안 다친 눈이고 이게 다친 눈인데, 안 다친 눈 한번 볼게요. 하얗게 뼈가 되게 얇아요. 감싸고 있는 뼈가 되게 얇은데, 안 다친 쪽은 저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확인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친 쪽 보면은 바닥에 지금 좀 내려앉아 있는 거거든요. 더 쉽게 보시려면은, 이번에는 좀 전에 이렇게 봤으면 이번엔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본 장면인데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색은 연부 조직이라고 했죠.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눈에 있는 연부 조직까지 같이 아래로 좀 흘러내려온 양상이 지금 보이고, 안화 하벽을 대체할 인공뼈를 삽입할 예정인데요. 먼저 하안검에 절개를 한 후에 안화 하벽까지 접근을 해서 골절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절한 사이즈의 인공뼈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환자 본인은 물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걱정이 큽니다. 이준혁 씨는 잘 치료해서 하루빨리 회복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깔끔하게 수술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술이 끝난 후에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작은 누나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서 축가를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거를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골절편을 정확하게 원래 위치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다양한 근육과 인대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고정해야 하고요. 부서진 곳에는 인공뼈를 삽입해서 고정할 건데요. 특히 다른 부위의 골절과 다르게 얼굴이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세밀함이 요구되는 수술이죠. 우리가 하안검 절개로 접근을 해서 골절부를 노출시킨 다음에 정복을 하고 거기에 인공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잘 깔아주었습니다. 지금 수술은 잘 된 상태고요. 환자의 안구 함몰이 더 진행되지 않게 우리가 수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아랫 부위인 하안검을 통해 접근해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눈 주위 피부는 얇아서 흉터가 잘 남지 않죠. 다시 눈 주위에 튼튼한 벽을 만들어줬는데요. 근육과 신경 연부 조직이 내려가지 않도록 인공뼈로 보강해줬습니다. 며칠 뒤 이준혁 씨가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보이시죠? 다행히 잘 회복돼서 안대도 하지 않고 누나 결혼식에서 멋지게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쳤다는 아이. 피부, 특히 얼굴의 상처는 손상 후에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연고만 바른다고 끝이 아닌 거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친구랑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얼굴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할머니와 함께 내원을 하셨는데요. 일단 열상의 깊이를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소 마취 후에 안에 열어봐서 안의 상태를 보고 적합한 시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눈부신데 조금만 있어. 눈 감고 있어. 눈부셔.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벌어진 상처를 말하는 건데요. 겉만 찢어진 상처는 찰과상, 안쪽이 진피층까지 손상된 걸 열상이라고 합니다. 열상은 상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학년이야? 3일 3학년이야? 상처가 꽤 깊은데도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네요. 피부 속까지 찢어진 열상은 봉합을 하지 않으면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변연절제라 해서 피부의 이제 경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하면은 훨씬 더 흉터에
좋기 때문에 그 변연 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종이 신문지를 찢어서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경계가 깨끗할까요? 얼룩덜룩하겠죠. 그거를 경계를 칼로 예쁘게 재단을 한 다음에 봉합을 하면은 깨끗한 흉터가 남는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미용적인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수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치신 분들이나 뭐 아프신 분들이 저희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수술하고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가시는 그 모습에서 제가 느끼는 보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제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만성적으로 비염을 앓았다는 이종경 씨. 6년 전 수술을 받아 치료했는데요. 작년에 코뼈가 부러지면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막히니까 코로 숨 쉬는 게 힘들죠. 많이 힘들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숨 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콧속이 답답하면서 코가 막히고 냄새도 잘 맡아지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코가 안에 막 따까리가 생기고 한쪽이 이래 맥히가지고 한쪽은 이래 바람 구멍도 이래 맥히고 수시로 그래 이렇게 되게 불편하죠. 자, 코의 모양 보이시죠? 한쪽으로 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코 모양이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라고 여러 번 권한 다음에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코뼈가 골절된 것을 그대로 두면 코가 막히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 같은 거 드실 때도 지금 냄새는 아니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커피 향을 그러면 아니 못 느끼지. 첫째가 가정에서는 뭐 자꾸만 태워 먹으니까 가스레인지 뭐 얹어 놔놓고 냄새를 못 맡으니까 다른 냄새가 안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면서 음식을 먹는 재미도 줄었습니다. 맛은 미각, 촉각과 함께 후각이 합쳐져서 느끼는 공감각이기 때문이죠. 코는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코가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코가 자꾸만 이래 정상이지 않다. 이래가 이제 요 근래 병원에 가니까 CT를 찍으니까 골절이 됐다가 수술하자 해가지고 그래 좀 하게 된. 평소에 감자탕 같은 뜨끈한 국물 메뉴를 좋아하지만 이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잘 치료해서 다시 냄새도 잘 맡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싶은데요. 냄새가 일단 안 나니까 그냥 맛으로 이래 하니까 무슨 그인가도 잘 모르겠고 전부 다 아무 냄새가 안 나. 지금 뭐 코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뭐 얼굴 인상도 첫 인상도 그렇고 이제 뭐 골절이 됐으니까 수술 끝나고 이제 뭐 코피 떨어진 것도 좀 바라지고 냄새 이것도 좀 맡게 되면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질까 싶어. 3D 검사 장비를 통해 3차원으로 얼굴을 스캔합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코 내부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후각 검사를 통해서 코의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나프탈렌 파스 아세톤 커피 아무 냄새 안 나요. 아무 냄새 안 나고, 나프탈렌 유자 바카크레파스 아무것도 안 나요. 안 나고, 이종경님께서는 2018년도에 코 성형술을 한번 시행하셨던 분이셔서 코 안에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셨습니다. 네, 작년도에 심하게 코뼈 골절이 있어서 저희가 정복술을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또 골절을 수상하셔서 이번에 또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신 상태셨습니다. 작년에 코뼈에 골절이 있었는데 다시 부서진 겁니다. 뭐 특별한 계기로 다친 건 아니어서 골절되고도 알지 못했다는데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버님 최근에 찍으신 CT 네. 사진이에요. CT에서는 하얀 게 이제 뼈인데
이 부분 코 모양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좀 끊어지네. 많이 지금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일부러 절골술을 할 거예요. 뼈를 일부러 다시 부수는 거예요. 모양을 우리가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절골을 해가지고 들어 올려야 되겠죠. 들어 올려서 안 다친 오른쪽처럼 비슷하게 대칭이 되게 오늘 만들어주는 수술을 할 거고, 오늘은 보형물은 그냥 건들 생각은 없어요, 계획에. 예, 그래서 일단 밑에 뼈를 원위치대로 최대한 맞춰놓고 나중에 뼈가 이제 다 굳게 되면은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추가적으로 보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볼 수도 있고, 코 위에 얹어진 실리콘 보형물도 같이 동반돼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코가 매우 심하게 휘어져 보이시는 상태이시고요. 단순한 일반적인 폐쇄적 정복술로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절골술, 뼈를 부수는 술기를 동반해서 코를 원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전 무너진 그 성을 새로 쌓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준다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수술이 잘 돼가지고 좀 맛있는 음식 냄새도 좀 잘 맡고 앞으로 좀 이거 안 다치도록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코와 함께 무너졌던 일상을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코뼈가 골절된 상태로 굳어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코뼈를 일부러 부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코뼈의 모양을 바로잡는 겁니다. CT상으로 봤던 그 골절 부위에 함몰된 상태가 초음파로 잘 보이고요. 우리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면서 제 위치로 아마 정복을 시도를 할 겁니다. 골절을 오래 방치하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합병증도 있었는데요. 이비인후과 정재훈 원장과 협진으로 코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형외과에서는 코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수술할 때 바깥쪽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이제 안쪽에 있는 점막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뼈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회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오늘 잡으려고 박태선 원장님이랑 협진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휘었던 코뼈 모양을 바로잡고 내부의 숨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답답했던 코막힘도 뻥 뚫릴 겁니다. 함몰됐던 좌측 코가 올라온 게 육안적으로도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 직전에 환자분과 상의했던 계획대로 똑같이 시행이 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함몰됐던 골절 부위가 좀 심각해서 계획했던 대로 절골술을 시행해서 일종의 골절을 발생을 시킨 다음에 그 골절편을 정상 위치로 제대로 정복을 해놨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항생제 주사도 맞으면서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의 역사는 선천적인 기형이나 사고, 질병의 문제로 손상된 신체를 복원하는 재건성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민하지 말고 재건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형외과가 꼭 미용수술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미용수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면 외상이라든지 무조직 종양, 선천성 기형 같은 다양한 분야를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로 힘드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데 성형외과 잘 찾아보시면 이런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